하사가 지금 매우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야전에서도 하사들이 안 들어온다. 원래 이때쯤이면 하사가 몇 명씩 들어와야 되는데 중사들은 나가고 있고 이제 하사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또 남아있는 하사들 중엔 중사가 진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또 중사 충원율은 그러니까 윗분들이 보셨을 때 데이터로 봤을 때 중사, 원사, 상사는 괜찮네. 데이터가 유지가 되고 있네. 하사가 좀 부족해? 그럼 이거를 우리가 군 스스로 이 자정작용 안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바뀔 게 되게 많은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출산율이 좋아되니까 하사들이 적구나라고 오해한다는 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군 내부적으로도 지금 하사들의 대우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민망한 얘기죠. 우리 군의 최하 계층으로 저는 하사를 생각합니다. 용사들보다도 힘들고 정말 장교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우들이 정말 너무 안 좋고 제도가 개선돼야 되고 법령으로라도 우리도 진짜 딱 못 박아서 다시 들어온 하사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대우받는 그런 그러니까 최소한 돈은 적게 해주더라도 예산 법령으로 뭐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하는 걸 떠나서라도 우리 군 스스로가 하사를 존중하고 하사를 하나의 간부로서 전투원으로서 그 존중받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 문화부터 일단 개선을 해야 되는 것 1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방개혁이 추진되면서 인력 구조 자체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즉 항아리형 인력 구조로 바뀌면서 그것은 병역 자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원해야 될 하사의 인원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전투형 강군으로 가기 위해서 항아리형 구조로 중상사 이 영역을 넓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사들 인원 자체는 선발 획득을 좀 줄였던 것이죠. 네. 그 추세대로 이제 가고 있는 정책의 어떤 변화의 흐름에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던 실질적인 하사의 우리 초급 간부들 현장의 모습 저는 하사를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해요. 개념적이지만 하나뿐인 사람, 하찮은 사람 하나뿐인 사람으로 그들을 성장하고 그들이 배웠던 대로 그 직무값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느냐 풀어야 될 게 너무 많다. 아까 문화 차원에서 하찮은 사람으로 그냥 여겨지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교육받았던 대로 자기가 지원하고 선택했던 그 결정에 맞게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생각이 들도록 부대에서도 또 본인 스스로도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임원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우리가 좀 시급하게 바뀌어야 되는 부사관 제도나 시급하게 좀 개선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쉬운데 별거 아닌데 왜 안 바뀌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채널도 뿐만 아니라 저희 채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분명히 반영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 하사들, 우리 부사관들 이거 하나만큼은 꼭 바꿔야 된다 라는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 없을까요? 하사들의 급여 수준을 기본 급여를 이제 상대적으로 증액을 하기는 국가재정 또 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살펴보면 동일 구급 공무원에 있는 동일 선상에 있는 타 직종의 구급 공무원 예를 들면 경찰, 충경, 소방사 분들의 호봉의 상승액들이 있죠. 육군 하사는 타 직종, 동일 직종의 호봉 승급액의 한 5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런 것은 고칠 수 있죠. 네. 이런 건 고칠 수 있죠. 다른 것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특별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죠. 물론 국가에서도 이걸 정책 과제로 포함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액에 현실적인 인상들이 대폭적인 인상들이 필요하죠. 제가 이제 급여 금전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면 제 자체는 그랬었거든요. 급여보다도 내가 선택한 부분이니까 내가 선택한 부사관의 길을 나는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갖출 것이다. 이제 그랬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랬었고 그러나 하다 보면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것이 항상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병급여 인상하고 막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요. 그런 것보다도 그건 다른 차원이고 하사들의 현실적인 호봉의 승급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되고 법령으로 또 예를 들면 원사가 직급으로 보면 8급, 7급
네,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사 9급, 중사 8, 상사 7급, 원사 6급 정도로 이렇게 그 병문령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지금 원사면 30년 넘게 복무, 거의 40년 복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속도를 좀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급의 신설과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제 육군에서는 이제 부사관 발전 종합발전계획 4.0이라고 하는 제가 있을 때는 2.0이었는데 지금 국방의 혁신 4.0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춰서 스텝을 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4개의 이제 중점 20몇 가지의 어떤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육군에서는 노력을 하고 국방부에서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고 국회에서도 그걸 풀어줘야 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국방부에 부사관 관련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까? 담당자는 소수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제 군무원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군무원관이 있죠. 그러니까 국방부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될 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 육군의 개혁을 저는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베트남전 이후에 미 육군이 15년 동안 개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Getting in Night.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니다. 했던 것이 뭐냐? 징병제를 포기하고 지원병제를 채택을 합니다. 두 번째가 총체 전력의 정책이 바뀝니다. 예비 전력을 좀 강화하고 현역을 감소하는. 지금 우리 상황은 좀 약간 비슷하죠. 타이에 의해서 자의가 아니라. 아무튼 이제 그런 흐름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교리 장비 조직 혁신이었는데 부사관의 교육훈련 분야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부사관 선발과 교육 이런 것들을 정비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각자의 약진을 하다 보니까 보조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져서 법령으로 풀 건 좀 풀고 또 예산이 지원돼야 될 요소를 빨리 식별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국방부에 부사관을 컨트롤하거나 부사관 정책을 짜는 부서가 없다는 게 충격인데요. 부사관 정책과라고 하는 네이밍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있는데 담당자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서가 없고. 부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역으로 생각하시면 주무사님,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부사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부사관들의 발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 이것도 좀 직결되는 거거든요. 크게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게 뭐 속 시원한 표현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관심은 가지고 있었다. 속도를 못 냈다. 관심은 있지만 중점적으로 보진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사관은 골드 아젠다입니다. 네. 골드 아젠다인데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골드 아젠다인데 그럼요. 그 골든 타임을 이미 지나고 있다. 이미 끝났죠. 다시 이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야 한다. 원래는 심폐소생술로 끝낼 수 있었어요. 네? 뭐야 병원 가서 그거 해야 돼 이거 팍 하는 거 있잖아요. 심장 그거. 아니면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를 갈라서. 그래서 그 국가 차원에서 비상대책 그 기구 뭐 이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도 전 게스트 분께서 박효순 교수님께서 국가적인 TF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겁니다. 초급 장교, 초급 간부 TF를 만들어야 된다. 저도 너무 동의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방부에서 정말로 초급 장교, 초급 간부, 부사관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병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나가지 않게 그리고 들어올 인원들이 자신 있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정말 이 국가적인 TF가 만들어지는 순간인데 그것이 이제 비상대책 기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 타스크포스가 반드시 빨리 만들어져야 하고 아마 이런 분위기 같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도 해보고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부사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것을 놓고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것들 근무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면은 주임원사님께서 지금 아까 좀 바람이 좀 분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요즘에 좀 느껴지시는 바람 그리고 요즘에 좀 들려오는 분위기는 좀 어떤 것이 있나요? 바람의 세기가 더 높아졌다, 강해졌다. 그것이 언론에 이제 노출되는 빈도가 훨씬 많아졌죠. 국민들의 어떤 공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높아졌다. 온도가 좀 높아졌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서 그러려면
장교로 가지 왜 부사관으로 가? 굉장히 마음 아픈 거예요. 태생적 부사관이 없고 다들 손발 머리 몸이 다 중요한 거죠. 각 기능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제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요즘에 그 유행하는 게 누카렵입니다. 누카렵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중하다. 다 소중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방의 현 주소를 놓고 봤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아픈 부분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투력 발휘 중추라고 하는 부사관의 정체성인데 연결하지 않으면 커넥터, 용사와 지금 장교의 그 연결고리가 약하면 그 다음에 19개 병과 51개 특기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창건 리더가 그 기능 발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쪽을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 인권위에서 권고했던 내용 혹시 아세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기숙사를 자녀가 들어갈 때 장교 자녀와 부사관 자녀가 점수가 약간의 차등이 있었죠. 장교 자녀가 약간 높죠. 아 그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국가인권위에서는 권고를 했죠. 이제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시대 정신하고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정의를 정의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럼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것은 뭘까?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은 동의를 해야 된다. 그럼요. 의식주가 다 똑같을 수는 없으나 그건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 어떠한 그 차별을 이렇게 준다든가 우리 국격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국격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군의 수준이 나라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요. 계급이나 차이 연차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뭐 30년차 자녀와 10년차 자녀가 좀 차등이 난다는 그건 제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계급으로 차등을 두는 건 그건 잘못된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부사관 스스로 자정 노력도 높아지고 또 부사관의 스스로도 어떤 목소리도 나오고 또 국민들의 어떤 지지, 응원, 관심 이제 그래서 용사, 부사관 또 우리 장교, 군무원까지 또 예비 전력까지 완전히 총체 전력이 똘똘 이렇게 뭉쳐서 국가 안보 이런 것에 빈틈이 없도록 그게 해야 되겠죠. 부사관 분들도 부대가 통폐합되고 있으면서 그렇죠. 없어지는 부대에서 이제 다른 부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아직 시설이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인원들만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평소에 간부들보다 병사들이 줄고 간부들은 좀 늘었는데 그거에 대한 시설의 대책이 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가장 많이 피해보는 것들이 우리 부사관들 하사 중사들이 숙소가 없어서 막 2인 1실, 3인 1실 쓰는 거는 좀 많이 쓰기도 하고 근데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숙소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왜? 없어진 부대의 숙소도 숙소로 잡아놓으니까. 근데 출퇴근이 안 되잖아요. 아픈 부분이죠. 사람은 가는데 건물은 못 따라가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근데 부대는 또 사라지고. 그래서 예산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예견하고 먼저 그것을 확보해놓고 그런 결정을 빨리 좀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재투자가 되려면 그 예산도 빨리 집행을 해달라.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통째로 이동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 가면 거기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원율이 떨어지는 원인 두 번째 근무 여건, 생활 여건의 개선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누구든지 안정적이고 정말로 쾌적한 곳에서 삶의 질을 영위하고 싶은 것은 기본 욕구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언론에 나왔던 초 간부의 그 생활관 보셨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표면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투 임무에 매진할 수 있는 그 여건이 그 주변 상황이 만들어져 있느냐. 건물이 없다. 그러면 빨리 만들어야죠. 빨리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놓고 이런 결정을 빨리 가야 한다. 그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또는 가장 끝자락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초급 간부, 하사 중사, 소위 중위 이런 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힘내라 응원은 보내지만 제가 해줄 것이 없으니까. 제가 저번에도 육군본부 최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정책실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강력하게 말씀드린 게 워리어 플랫폼, 이 국가적인 워리어 플랫폼이 최첨단의 장비를 우리 장교, 사관생도 사관 후보생들이 먼저 만지고 임관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제가 깜빡한 게 있네요. 부사관 학교에 있는 우리 부사관들도 워리어 플랫폼 막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군에서 엄청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부사관 후보생들이 먼저 후보생 시절에
워리어 플랫폼 장비를 만질 줄 알고 쏴볼 줄 알고 새로 들어온 새로운 교리, 새로운 전투 교리를 먼저 익히고 그들이 야전에 나가서 선구자가 되고 선배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선구자가 되는 그런 선수단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엄지척 한번 해드리고요. 네. 그게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의 투자. 이 교육이 이끌어갑니다. 교육 훈련이 전투 기술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교리가 있더라도 그것이 교육 훈련으로 구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부대에서는 뭘 하죠? 부대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 작계에 맞춰서 부대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간부 교육은 자기개발, 학교 교육, 부대 훈련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교육에서 무엇이 선도를 해야 될 것이냐?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각 학교의 정체성, 본질에 맞게 그것이 배치가 돼야죠. 그렇다면 부사관 학교에 부사관의 정체성, 소부대 전투 전문가, 부사관 병 교육훈련 교관, 전투장비 운용 전문가, 그렇죠. 전투준비 태세 유지라는 부대 관리자, 전투 위주의 부대 전통 개성 발전자, 합치면 전투력발휘 중추가 되도록 그런 첨단 소부대 전투 기술과 관련된 용사의 전투 행위와 관련된 것들은 어디에 먼저 가야 된다? 부사관 학교. 당연하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드론봇 센터가 있어요. 네. 드론봇 단급 또는 군단급에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것이죠. 육사에 이제 그게 있죠. 네. 육사 생도들은 거기에 드론 연습 비행을 하고 소정의 어떤 자격을 받죠. 네. 부사관 학교에 그게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가야 된다고요. 아니 사실은 싸워서 싸우는 네.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서 지금 소부대 전투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육군에서는 그걸 아마 추진 중에 있어요. 네. 저는 단지 속도를 빨리 내달라. 속도를 빨리 내달라. 그래서 전문 싸움꾼을 전투 전문가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현재 국방 환경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게끔 전쟁 양상도 바뀌는데 거기에 맞게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특수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부사관 학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이 요구되는. 그럼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내가 시간을 보내서 병기훈련하고 교수법 좀 배워서 하사 계급장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당장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우리 전투력의 중추를 만드는 곳 아니니까 부사관 학교가.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엊그저께 뉴스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의 크렘린궁이 그쪽에 포격을 또 당하고 드론으로 공격을 당하고 주민들이 드론 공격도 당하고 거기다가 자동차의 라디오가 공습 경보가 오보가 나가지고 그걸 해킹해가지고 그런 공격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게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을 때 저 공격이 우리한테도 들어올 수 있겠구나. 역으로 그러한 라디오가 나왔을 때 정훈공고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역으로 드론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관들은 그 뉴스를 보고 수많은 후보생들과 이 전투 발전 토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지휘관들이 그 뉴스를 보고 야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지? 이게 살아있는 전투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그랬구나. 그 우려 또 걱정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투가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드론봇 전투의 개념, 유무인 복합체계, 워리어 플랫폼 이런 것들은 시적절한, 그나마 늦었지만 속도를 내고 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력화해야 되는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고 지금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전술적 운용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지점들. 네. 그래서 이런 훈련이 묻어나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그래서 부사관학교는 임관을 시키는 통합교육을 하고 또 보수교육도 하고 있고, 임관이 돼서 각 병과학교로 흩어지면 그 병과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방금 그런 교육훈련이 접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마 육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역량. 부사관 스스로도 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제도도 역량을 높이게끔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자기 개발 여건을 기회를 더 많이 준다든가. 그렇죠. 숫자적으로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으니까
외국 군사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뭐 아주 적은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우수 자원을 이제 연합작전이나 앞으로 다영작전 뭐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 그런 인원들이 요구됩니다. 인원들이. 그럼요. 그래서 많은 인원들을 이제 보내야죠. 그래서 보내서 그 인원들이 또 공보시에서 영상도 찍고 그래서 홍보도 하고. 그렇죠. 저는 부사관 발전의 재현에 너무나도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많은 게 우리 부사관들의 투자가 너무 부족하다. 우리 군에서 맨날 장교들 위탁 교육도 많이 보내긴 하는데 부사관들도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주변사님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부사관은 위탁 교육을 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 그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은 그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결국은 부족해? 오케이.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민망한 얘기지만 토익이 만약에 200점, 300점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뽑아서 억지로라도 공부시키고 교육시켜서 수준을 올려서 저는 억지로도 끌고 올라가서 이 친구들을 많이 우리가 교육을 보내고 교육을 내보내고 해외로 내보내야 그거를 보고 또 좋은 후배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막혀있으니 좋은 후배가 들어오게 거예요. 이 순환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매번 핑계만 대고 매번 그렇게만 하니까 그게 이제 핑계라고 하셨는데 저는 핑계라고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누구든지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1등이 갖는 의미는 비전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럼요. 나도 성장하면 저 지점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선발할 때 부사관의 선발 자격 요건과 장교의 선발 자격 요건이 다르죠. 그렇죠. 또 그것을 운용해야 될 범위도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점에는 그 인원들이 다수 인원들이 포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봤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나 인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부사관 영어반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군사 영어반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90년도 초죠. 91년도나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 영어를 잘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 영어 잘 못했어요. 근데 저를 선발해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재로 키운 겁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그걸 투자라는 개념인데 그렇죠. 영어를 잘한 인원들이 군에 많이 오면 군을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잘한 인원도 있어요. 그 인원들 중에 우수 자원들을 적정한 선발 조건에서 선발시켜서 그걸 성장시켜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이죠.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이죠. 그게 투자죠. 네, 거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이제 살펴봐야 된다 그런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그런 건 할 수 없으나 아까 얘기했죠. 나도 저 길에 누군가의 비전이 될 수 있다. 그 비전은 뭐다? 국가 안보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나의 역량은 나의 성장은 조직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내가 육군에서 성장했으니 나의 성장이 육군으로, 개개인의 성장이 전투원의 성장이 뭐 육군의 전투력으로 이거죠. 그러면 현재 간부들을 놓고 봤을 때 야 지금 그 역량 발휘가 되고 있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역량의 중요성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우리 육군 부사관한테 저는 육군 부사관이 아니라 부사관 계층에 정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관학교 훈육관들을 훈련부사관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훈련부사관으로. 저는 그 아이디어를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부사관들은 유능한 부사관들을 뽑아서 해외 위탁교육도 보내주고 각종 특수훈련도 받아와서 왜 우리 부사관 하면 또 여러 휘장, 멋있는 전투 훈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훈장들과 그다음 해외 위탁교육까지 갔다 온 그리고 훈련부사관을 우리 군 스스로가 키워내서 그 친구들이 장교를 길러내야 된다. 왜? 민망한 얘기지만 사관학교에 있는 훈육장교들 다 진급 대상자입니다. 다 민망한 얘기지만 파리 목숨이에요. 언제 진급이 떨어질까? 진급의 노심초사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오직 훈련에만 집중하고 오직 이 대한민국 장교를 육성한다라는 그 사명감만 가지고 있는 훈련부사관들을 훈육관과 교관들로 배치해서 물론 주훈련은 뭐 장교 교관들이 하겠지만 그런 훈련부사관들을 생도들이 마주하고 내가 만날 부사관들에 대한 높은 레벨들의 부사관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사관에 대한 존경, 내 스승은 부사관이었고 임관하는 순간 물론 계급은 바뀌지만 그러면 또 그 훈육관들이 또 멋있게 우리 생도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서로 이런 좋은 스승과 계급과의 관계 그리고 야전에서 만난 부사관들 그럼 그 사람들이 낮게 보겠냐 이겁니다. 나를 키워주고 나를 교육해준 사람들이 우리도 부사관이었으니까 이 관계 한 영화의 한 장면이 그렇죠. 이렇게 떠오르는데 제가 육군에 있을 때 이 제도를 시행을 했죠. 네, 육군 선수. 네, 네. 엄청난 시도였죠. 육군 사관학교에 훈련부사관 출신 교관을 2명을 거기에 보직을 하고 8개 충대인가 네, 맞습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목적이 왜 이걸 하려 하는가에 대한 거. 자, 사관생도들이 교육훈련을 하는데 그 교육훈련의 성격을 잘 봐야 합니다. 그렇죠. 기초군사훈련과 관련된 것들, 장병 기본훈련과 관련된 것들, 주특기와 관련된 것들, 장비 조작과 관련된 것들, 기초체력과 관련된 것들, 이건 뭐죠? 부사관의 역할이에요. 부사관의 책임 중에 두 번째 명확한 부사관 병 교육훈련 교관 이거잖아요. 그 기초 군사 훈련을 누가 받아요? 생도들이 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가 누구지? 훈련 부사관, 그렇죠. 드릴 서전트 그들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육 훈련을 하다 보면 생도들이 바라보는 부사관의 상이 맺혀지는 것이죠. 본인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지휘관이 되고 하면 어떻게 부사관을 또 그렇게 역량을 갖추게끔 지지 응원해주고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삼사관학교나 다른 장교 양성기관까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 훈련부사관, 육사에 있던 훈련부사가 아마 제도가 사라졌을 겁니다. 최근은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건데 물론 인원을 이제 부사관의 인력 운용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데 그래도 불효불급한 곳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장소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시켰어야 되는데 저는 그 뉴스에 처음 났을 때 되게 좋은 데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그 옛날부터 그 주장했거든요. 훈련부사관들이 우리 장교들 교육해야 된다. 그 사람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전투 장교들은 참모의 일선, 지휘관의 일선으로 사실 관리의 일선에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장교들, 초급 장교들은 저희 때 소위 때까지 저희들도 병기본 훈련을 교육했으니까요. 결론은 우리가 알고 가는 것과 알고 내가 참모가 되는 것과 모르고 참모가 되는 것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는 누구인가? 전투의 전문가는 결국 부사관. 결국 한 상사급 되는 훈련 부사관들이 거의 솔직히 전 장교지만 부사관 상사급 정도 되면 중대장 정도의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서 잘 줄 알았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좀 비껴졌군요. 이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역할의 범위입니다. 부사관학교나 또 훈련소 보면 부사관 중대장도 있고 부사관 교육대장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대장이나 교육대장 과거에는 이제 대위 영관급들이 했던 지휘관이잖아요. 근데 그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이 역할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의 대상자가 또 교육의 내용이 부사관의 책무와 부사관의 역할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그 직책을 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더 빨리 이런 것들을 가야 되는 것이죠. 하다 보면 미 육군의 부사관 학교장은 원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그렇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완벽한 적합한 사람이니까. 적합한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또 그러한 이제 역량을 갖추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차근차근 진화를 해 갈 것입니다. 차근차근 하면 안 됩니다. 급합니다.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우리. 너무 차근차근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